했던 저희 집 구조와 최대한 비슷하게 일단 구성을 해볼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레인지가 있습니다. 레인지용이 자, 저 같은 경우는 60짜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눌러주시면 배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에 인출식 서랍을 30짜리를 넣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시면 바로 자동으로 붙거든요. 그 다음에 작업대 싱크용 그냥 싱크용 60짜리를 넣었고요. 서랍으로 할까요? 서랍 2칸짜리 그리고 싱크용 80짜리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0짜리 작업대를 또 놨고요. 서랍으로 3칸짜리 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60짜리 이번에는 마지막에는 선반으로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싱크 모양을 클릭만 해주시면 자신의 주방이 벌써 완성이 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천장 뷰, 스카이 뷰라서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3D 보기 여기 보시면은 시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3D 보기 정면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고급 퀄리티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네, 3D 보기로 하셔서 휠로 줌인 아웃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360도 방향은 아니고 좌우로 먼저 움직이면 좌우만 가능하고요. 상하로 움직이면 상하 가능합니다. 저희 집과 최대한 유사하게 주방을 완성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열어볼 수도 있고요. 주방을 자신이 만든 싱크를 이런 식으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닫아주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여기까지만 하셔도 주방은 거의 다 마스터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주방을 짜서 이케아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짠 게 좀 불안하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짜갖고 이케아에 가세요. 가서 처음에 무료 플래닝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해서 저장을 하신 이 도면을 거기서 로그인을 해서 직원분이랑 같이 보면서 다시 수정을 해주실 거예요. 직원분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런 간단한 이런 서랍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서랍이 여기는 너무 짧다, 높다. 좀 서랍 한 칸 늘려라 이런 조언들도 해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죠. 아까 제가 처음 막혔던 부분 이 필러 커버 패널이 있죠. 보통 이제 싱크대와 벽 사이에는 공간이 항상 있어요. 딱 붙게 절대 조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과 딱 붙여서 시공을 하게 되면 서랍이나 문이 벽에 걸려서 안 열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서 주방이 완성이 됐죠. 나만의 주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이제 수정을 하게 될 일이 항상 생기잖아요. 뭐 변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삭제. 다시 같은 크기의 서랍장을 찾아가서 네, 이런 식으로 삭제 그리고 재배치하는 방법이 제일 뭐 간단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만약에 내부 서랍장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3칸짜리 서랍을 했는데 여기 내부 서랍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해서 열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서랍 자체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서랍 내에 또 이제 작은 서랍장 내부 서랍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부 사항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정말 자신의 주방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오신 거예요. 뭐 이케아 주방 별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신이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일단 장을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부 사항이 보이시죠? 네. 제일 크게 기본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기타, 맞춤 제작. 네,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기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을 변경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판은 이제 이 커버 패널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이 색깔, 이 싱크대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신경 쓸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디자인 이제 구성을 다 해놓고 이케아에 꼭 직접 방문을 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만져보고 거기서 이제 패널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커버 패널을 전부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상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넘어가서 이 앞판은 그런 느낌이고 손잡이는 네, 또 보시면은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를 말하는 거고 이케아 서랍을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시메라와 페르바라. 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격적인 차이가 있죠. 이거 딱 봐도 왼쪽이 좀 더 고급져 보여요. 이 뭐라고 하죠? 이 레일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막시메라로 전부 서랍을 구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막시메라라고 되어 있긴 한데 한 번 더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케아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이제 직원분이 체크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서랍 그 다음에 이제 선반 이제 서랍을 여기서 다 제거를 하고 뭐 선반을 넣을 수도 있겠죠. 색깔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흰색과 블랙이 있는데 네, 이렇게 선반 옵션이 있고 손잡이 위치 변경 요런 느낌.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죠. 제가 이제 나중에 시공을 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고 이제 제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조리대라고 하죠. 상판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케아에 직접 가셔서 만져보고 실제로 비슷한 이 싱크대 샘플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원했던 그 앞판과 상판, 이 조리대 디자인, 이 구성 조합을 보시고 원하는 디자인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지금 막 엄청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성을 해 놓으시되 너무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안 보이는데 내려보면 이렇게 하부 몰딩과 다리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타로 가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 패널과 프레임 그리고 레일 벽면용 몰딩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커버 패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필러 설명드렸죠. 왼쪽에 이제 벽과 만나는 부분. 근데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횡해요. 아까 프레임이 총 두 가지가 있었죠. 검은색과 흰색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흰색이나 검은색 그냥 패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무 횡하겠죠? 상판이랑 앞판 이쁜데 오른쪽 부분이 그냥 맨살이 드러난다고 나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이죠? 왼쪽인가요? 왼쪽 커브 패널 자기가 원하는 되돌리기
편집 실행 취소.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왼쪽이 아닌 오른쪽, 이게 얘 기준이 아니라 보고 있는 제 기준이네요. 오른쪽 커버 패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패널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앞판과 색상을 맞춘 그런 이제 깔맞춤을 할 수 있는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타에. 그래서 뭐 이게 뒷면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디귿자 주방이 된다면 뒷면에도 패널을 입혀야겠죠. 오른쪽에 올 수도 있겠고 앞면은 없겠죠. 앞면은 다 이제 앞판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커버 패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경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랍에는 경첩이 거의 다 이제 레일에 완충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도어 같은 경우에는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완충식 경첩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옵션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인 프레임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블랙 디자인을 원하신다고 하면 블랙으로 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화이트 주방을 많이 하시겠죠. 뭐 이거는 뭐 개취니까. 그리고 레일 같은 경우는 이케아 주방이 일반 저희 이제 한국식 주방과는 다른 게, 한국식 주방 뭐 다 뜯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뜯어보신 분들이 많으잖아요. 저 같은 경우 직접 주방을 뜯었는데 뜯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벽에 주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는 레일을 먼저 설치하고 모든 이제 벽면용 가구가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레일을 먼저 설치하고 수평 잡기가 용이해서 그런 것 같아요. 레일을 먼저 설치하고 이제 그 레일 위에 싱크를 거는 형태의 주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일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데 레일 종류는 하나죠. 네, 이 레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면 몰딩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실리콘을 많이 쏘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얘를 이제 꽂아서 이제 벽과의 그런, 네, 그런 거죠. 몰딩이죠. 이렇게 기타 부분들이 끝났고 맞춤 제작으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내용물 안에 옵션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변경, 지금은 1도어로 되어 있죠. 변경을 하시면 지금 서랍의 모든 형태의 옵션들이 다 보입니다. 도어, 서랍, 그리고 서랍과 인출식, 양문형 도어와 서랍, 인출식, 이렇게 원하는 옵션들이 다 있어요. 지금 얘가 도어 형태인데 서랍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2개 서랍, 이런 식으로 서랍, 3개 서랍, 이런 식으로 3개 서랍. 높낮이가 다 다르죠. 위치도 다 다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서랍들이 다 이제 높이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서랍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조립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그 제품이 다르게 오는 건 아닌데 설명서를 볼 때 이 정말 설명서들이 이제 이 박스마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랑 이 도면이 없으면 나중에 설치를 할 때 정말 혼란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디자인들을 내가 초기에 다 정해놓고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이 도면을 꼭 보면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서랍의 이제 크기의 종류, 원하는 서랍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얘를 극단적으로 뭐 얘를 선택해 볼까요?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밑에 또 많은 메뉴들이 생겼죠. 자, 제일 윗칸, 지금 노란 칸이 지금 선택된 부분은 옵션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뭐 앞판, 손잡이 이런 애들이 생겼고, 자, 내부를 보실까요? 내부를 보시면 내부의 또 구성품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내부 서랍장 이런 애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집중해서 보세요. 네, 제일 큰 서랍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문을 닫고 보시면 제일 큰 서랍이에요. 이게 40cm. 제가 아까
높이가 다리를 제외한 높이가 80c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40cm, 20cm, 10cm 이렇게 세 가지의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cm짜리를 8개를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40cm 서랍을 2개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40cm, 10cm, 20cm, 10cm 욕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랍을 4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내부 서랍을 여기에 이제 내부 서랍장을 이제 구성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까지 왔을 때 내부까지 오셔서 내부 구성품을 선택을 눌러주시면 얘가 다시 닫혔으니 다시 열어볼게요. 네, 선택을 눌러주시면 네, 이런 선반 아니면은 서랍장 이런 내부 서랍이나 선반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요. 이게 제일 지금 다시 자 이 제일 큰 서랍 보이시죠? 여기서 만약에 내부 서랍을 하나를 구성하고 싶으시면 막시메라로 60짜리 자 다시 꼭 이 노란색 칸을 확인을 하세요. 제가 원하는 지금 변경을 원하는 그 서랍이 선택되었다는 거니까 네, 여기에 내부 구성품을 가시면 서랍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반을 놓을 수도 있고요. 까만 선반을 놓을 수도 있고 페르바라라는 서랍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위에 내부 서랍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4칸이 있는 이유가 40짜리라서 그래요. 한 칸당 10cm. 제일 마지막 칸이 40짜리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위에 내부 서랍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다시 맨 윗칸에 10cm짜리 내부 서랍을 선택을 했고 네. 그 밑에 10cm짜리 내부 서랍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러면 총 40짜리 서랍 안에 내부 서랍이 2개가 추가가 됐죠. 여기에 20짜리 서랍으로 이렇게 하나짜리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열고 닫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서랍 조명 이런 거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서랍 조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도 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20짜리 이 세 번째 서랍에도 내부 서랍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0 이케아 서랍은 죄송해요. 서랍이 아니라 이케아 이 하부장은 물론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80cm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10cm 기준으로 나눠서 서랍이나 선반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선반 같은 경우는 물론 10cm 미만으로도 넣을 수는 있겠죠. 원하신다면. 그냥 나무 판이니까 구멍은 다 뚫려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서랍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높이가 10cm고 그거를 이제 80cm에 나누면 8개, 총 8개의 서랍을 만들 수가 있다. 원하는 대로 그게 10cm를 넣을 것인지 20cm를 넣을 것인지 20cm를 넣고 내부 서랍 10cm를 또 넣을 것인지 40cm를 넣고 내부 서랍 10cm짜리를 4개를 넣을 것인지 4개는 안 되겠죠. 3개를 넣을 것인지 뭐 20짜리를 하나를 더 넣을 것인지 그런 거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정말 쉽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서랍을 갖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구성이 돼서 완료가 되면 그냥 저장하고 이케아에 가시면 됩니다. 물론 가실 때 꼭 예약을 하셔야 돼요. 최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약이 되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도면을 보여주시면 직원분들과 같이 이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이 설명 시간이 1시간? 30분인가? 1시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면이 없으면 처음부터 뭐 그림 정말 이게 없다고 하시면 그림이라도 대충 그려서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무료 상담이 딱 한 번이거든요. 뭐 회원 뭐 다른 이름으로 가입을 하셔갖고 또 간다고 하면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무료 상담은 최초 1회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당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면이 없다고 하시면 1시간 내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분과 함께 하나씩 이걸 선택을 하면서 서랍을 구성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거 뭐 상판을 결정하고 앞판 패널을 결정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나의 주방을 먼저 구성을 하시고 방문을 했다가 패널과 상판을 또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주방 플래닝 상담 예약을 신청을 하셔야 정말 실패 없는 그런 주방을 완성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분 단 한 분이라도 뭐 이걸 보시고 힘이 되신다면 정말 저는 뿌듯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